클럽의 총괄 수석 박선입니다. 아침에 어제 밤보다 조금 날씨가 쌀쌀했는데 우리 회원님들 아침에 오실 때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네. 너무 기대 갖고 오셨죠? 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나 정말 잘한다 이런 거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얘기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목 마음에 드세요? 네. 자연 성형을 할 수 있는 8가지 비밀이래요. 우리 비밀 아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뭐죠? 코끼리. 네, 아는 분은 맞추면 안 돼. 자, 코끼리를 딱 보고, 각 나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대요. 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중국 분들은 이 코끼리를 딱 보면, 저거를 어떻게 맛있게 요리하지? 그걸 생각한대요. 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시킬까? 어떻게 훈련시킬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코끼리를 가장 작게 만들까를 생각한대요. 공감되시나요? 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 팔면 돈 되겠다. 저 코끼리를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벌까를 생각한대요. 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일까? 뚱뚱하다? 네, 우리 홍수영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코끼리를 보고 상아뼈를 생각하고 있어요. 상아뼈를 생각하셨대요. 네, 한국 사람들은요 코끼리를 보면 처치골라. 저 코끼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요. 공감되지 않으세요? 맞아. 네. 맞아. 저 코끼리가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우리는 저 코끼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분들 중에 이왕에 저 코끼리가 나를 예쁘게 생각했으면 좋지 않나요? 맞아요. 네. 우리 코끼리한테도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연성의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조금 재미난 얘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면 다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오늘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 저는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고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그 와사다 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와사다 대학교에서 제가 석사 논문을 마치고 마지막 쪽 파티를 이렇게 마지막 이제 파티를 하고 났을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혹시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빨간색. 네, 빨간색 맞아요. 네, 그때도 빨간색을 좋아했네요. 오늘은 옐로우 앤 그린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10년 정도 살면서 나는 대학 교수가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옆에 연구실에 있는 친구의 소개로 한 IT 회사를 맡게 됩니다. 그 IT 회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떤 건지를 굉장히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케팅, 영업, 홍보, 회계 안 해본 게 없이 그런 일들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도 나섰죠. 네. 그러다가 이 얼굴로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제가 일본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그때는 제가 일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지만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돈 벌면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꾸고 싶어요. 다 나한테 쓰고 싶잖아요. 네. 그쵸? 우리 코끼리한테조차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난데 그쵸? 가장 내가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온갖 피부과 매니아에다가 피부샵 매니아에다가 정말 주말이면은 풀 관리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이랬었어요.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연히 저는 저희 엄마를 통해서 뮤지션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건강관리 샵을 운영을 하셨는데 갑자기 손가락 관절이 틀어지신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아시는 분이 미용실 원장님께서 혹시 갈바닉이라는 걸 아시냐고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그냥 쭉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갈바닉으로 손가락을 문지르셨는데 나셨어요. 그래서 뉴스킨이라는 거가 2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처음에 제게 얘기를 해줬던 건 뭐냐면
그 갈바닉을 어떻게 하면 샵에 적용하면 더 돈을 벌까를 생각을 하셨는데 저에게 와서 해주셨던 거는 선이야 이걸 네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갈바닉도 열심히 하고 180도도 열심히 쓰고 제가 만났던 제품은 갈바닉과 180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제가 이 당시 때는 어땠냐면 온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여드름 흉터를 가리려고 얼굴에 두꺼운 화장을 항상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은 얼굴하고 목하고 색깔이 굉장히 달랐던 얼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죠. 네. 자연 성형된 거 맞나요? 네. 저 쌍꺼풀 수술도 안 했고요. 칼 하나도 안 됐어요. 심지어 출산할 때도 칼 안 됐어요. 무통 주사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우리 현입들께 정말 자연성형 될 수 있는 이런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에 동안클럽 하면은 POD 동안클럽이 제일 좋은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든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사과 마트에서 사실 때, 사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사과를 고르세요? 예쁜 거. 예쁜 거? 어머? 그런 기준으로 샀는데 맛 없으면 어떡해요? 뺀질뺀질하고 예쁜 거. 네. 색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선택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과일을 고를 때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고를 때는요, 꼭지가 중요하대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 기준이에요. 꼭지가 중요한데요. 두 개를 딱 들었을 때 꼭지가 가는 것과 꼭지가 굵은 사과가 있죠. 어떤 사과가 더 맛있을까요? 굵은 거. 맞아요. 우리 자연성형의 비밀을 알려왔는데 너무 좋은 정보 아닌가요? 네. 그래서 꼭지가 굵은 사과를 고르는 게 좋은 사과의 선택 기준이래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과들이 꼭지를 다 잘린 상태에서 판매가 된대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똑똑한 농가들은 꼭지를 남긴 채로 출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니 사과조차도 이렇게 선택 기준이 있는데, 그죠? 선택 기준이 있는데 화장품은요? 화장품의 선택 기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제일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사과를 고르는 거는 사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고르는 것처럼 내가 화장품을 쓰는 이유는 내 피부를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조건이 맞춰져야 될까요? 피부. 네, 맞아요. 피부 구조에 맞춰져야 돼요. 네, 딱딱한 얘기 아니죠? 네. 피부 구조가 한 번도 우리 태어나서 내 피부 속 본 적 없죠. 네, 본 적 없는데 동안클럽에 와서 알려줬죠. 네. 네, 너무 고맙죠. 네, 우리 피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피부에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그리고 피와 지방이 있는데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혹시 물과 기름은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그런데 물과 기름이 유일하게 섞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 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보다. 우리가. 네, 유일하게 사람만이 물과 기름이 섞여요. 왜냐하면 땀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분이 나오면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피지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름이 나와서 적절하게 섞여서 사람의 피부에만 물과 기름이 적절하게 섞인 막이 형성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약산성 보호 피지막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 약산성 보호 피지막이 내 피부에 중요할까요? 완전 중요할까요?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하죠. 네. 네. 그런데 약산성 보호 피지막이 자꾸 없어지는 스킨케어를 내가 선택해요. 그럼 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네, 건강해지지 않겠죠. 그리고 계속 우리 약산성 보호막을 계속 파괴시키기 때문에 내 피부가 계속 건조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을 어렸을 때만 쓰고 안 쓰나요? 아니면 계속 쓰나요? 죽을 때까지? 계속 써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써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킨케어를 오랫동안 쓰느냐에 따라서 내 피부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피부가 사실은 제일 건강한 게 내 얼굴이 가장 예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산성 보호 피지막이라는 걸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동안클럽에서 우리 현역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네. 리트머스 종이가 있거든요. 이 리트머스 종이 사실은 제가 3년 전부터 알던 제 회원님이 리트머스 종이를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누가 선물 주신 비누가 있는데 그걸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갖다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 리트머스 종이에서 왼쪽에 녹색 부분은요, 그 때를 빼는 역할을 하는 알칼리성을 띤 곳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색 쪽은 강산성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무좀이 생기면 그 식초물에 발 담그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식초는 강산성이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노란색 쪽은 약산성이에요. 약산성. 사람의 피부는 강산성일까요? 약산성일까요? 알칼리성일까요? 약산성. 약산성. 너무 공부를 너무 잘하신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내 피부가 가장 건강하고 예뻐지려면 이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스킨케어 그리고 클렌징부터 내가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클렌저들이 약산성이 아니고 알칼리성인 거예요. 저는 원래 논문 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잘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래 보이나요? 네. 네. 근데 제가 저희 딸이 한 명 있는데 저희 딸이 두 살 때쯤 제가 뉴스피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애기들은 태어나면 신생아들은 비누 하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4만 원짜리 비누를 저한테 권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이야 이거는 뭐 허브 40가지가 들어가고 천연에다가 굉장히 좋은 비누라고 하면서 4만 원짜리 비누를 제가 저희 딸 신생아 때부터 썼었거든요. 4만 원짜리 비누면 굉장히 비싼 비누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제가 원래 논문을 쓰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과학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과학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제가 저한테 이걸 보여주신 분한테 그랬어요. 저 이거 조금만 떼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우리 딸을 씻기는 그 비누가 궁금했어요. 딱 해봤는데 빨래 비누랑 똑같은 알칼리성이 나온 거예요. 나 완전 속았구나. 완전 속았구나. 그때부터 저는 전 제품을 다 바꿨어요. 전 제품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산성 세안제를 쓰는 거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화장품 속에 어떤 것을 넣느냐를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똑똑해지셔서 안에 있는 성분이 뭐예요? 안에 뭘 넣었어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네. 화장품 속에는요. 우리가 어떤 화장품 하나가 있을 때 좋은 성분이 몇 퍼센트 들어갈까요? 10%? 네, 대부분 10%, 2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거에 좋은 거 들어있어요 라고 광고를 많이 하죠. 그 광고하는 건 뭐예요? 그 10%, 20%의 좋은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장품 안에 있는 나머지의 80%는 그럼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게 증량제라는 건데요. 용기에 맞춰서 내 화장품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량제로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석유계 오일, 광물성 오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석유를 추출해서 제일 좋은 거는 비행기 뜰 때 쓰죠. 네, 비행기 뜰 때 써요. 왜냐면은 비행기로 한 번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항공유, 휘발유, 등유 쭉 레벨이 있고 우리 아스팔트를 깔기 직전에 추출하는 게 미네랄 오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네랄 오일은 너무나 예쁘게도 특징이 있어요. 무색, 무취, 무향, 그리고 지금 당장 써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오랫동안 써야지만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내 피부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목욕탕 가면 혹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여기 속살은 하얀데 얼굴은 누래. 많아요. 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황변 현상이 일어나요. 저 진짜 그래요. 저분이 그러시나? 네, 그게 바로 황변 현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원래 그냥 좀 얼굴이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광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는 스킨케어를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원래 여드름 피부였고 모공이 컸던 분들은 우리 혹시 모공 이렇게 파내지는 거 아세요? 이렇게 크로킹 현상이라고 해서 모공 속에 박혀요. 저런 광물성 오일들이 굳어져서. 네. 그래서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이런 증량제를 쓰는데 그러면 뉴스킨은요? 뉴스킨은 뭘 쓰는데? 이게 더 궁금하지 않아요? 네. 네. 뉴스킨이 뭘 쓰는 데가 더 궁금해요? 아니면 일반적인 화장품 회사들이 광물성 오일을 썼다는 게 더 놀라우세요? 뉴스킨. 네. 저는 뉴스킨이 뭘 쓰는지도 너무 놀랬지만 내가 여태까지 썼던 게 광물성 오일이었어? 여기에 정말 충격이었었어요.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품을 고를 때 그 로드샵에 가서 어떻게 골라요? 향이 좋은 거, KCF. 발림성이 좋은 거, 그리고 광고 보고 예쁜 연예인들이 선정하는 거 가서 보고 사잖아요. 네. 다 속은 거네? 이 생각이 굉장히 실망감이 컸거든요. 네, 뉴스킨은 알로에베라라는 성분을 증량제로 씁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40% 좋은 성분을 넣고요. 그리고 저 알로에베라는 우리 알로에는 원래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나요? 아니면 사막에서 자라나요? 사막에서 자라죠. 그런데 일반적인 알로에 제품들은 하우스 재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하우스 재배를 하면 굉장히 성장이 빠르겠죠. 원래 사막에서 자라는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한 40-50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우스 재배를 하는 알로에들은 굉장히 키가 크죠. 예, 수분 응집력도 별로 없어요. 뉴스킨에서는요, 캘리포니아에다가 알로에 씨를 쫙 뿌려요. 그리고 4년 동안 자생한 그 알로에를 원료로 해서 알로에베라를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뉴스킨 제품을 썼을 때 굉장히 진피층이 건강하신 분들은 촉촉함을 느끼시고요. 진피층이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뉴스킨 수분이 많다는데 왜 건조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수분은 표피부터 채울까요? 진피부터 채울까요? 진피부터 채워요. 밑에서부터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제품 처음 썼는데 건조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광물성 오일을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내 진피가 물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수분크림이라든지 미스트를 더 많이 보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화장품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네. 우리가 요즘에 저 많이 건조해요. 특히 환절기 되면 건조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보셨죠? 근데 제가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드름이 얼굴 전체에 있던 사람인데 특히 환절기만 되면 건조함으로 저 식용유까지 발라봤어요. 얼굴에 쫙쫙 갈라져서.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나 안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능한 한 필요 이상이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얼굴에 버짐처럼 하얗게 피고 갈라지고 대체 이번 환절기에는 어떤 오일을 사서 바르면 될까, 이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습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과도요, 랩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트에서 싸놓은 거를 딱 사왔는데 집에 와서 딱 잘라보니까 안에 썩어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쵸? 네. 랩으로 이렇게 싸놓은 사과는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사과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배출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먹어. 그러면 그 사과가 스스로 썩는 거죠. 그쵸? 내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내 얼굴을 광물성 오일로 쫙 덮어버리면 산소는 들어오지 못하고 내 피부에서 배출해야 될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배출물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피부가 더 호흡을 못하고 썩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굉장히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신데 창문, 문 다 꽉 닫아놓고 있어요. 그럼 오랫동안 지나면 어때요? 더워요. 네, 이산화탄소를 꽉 차죠. 또 우리가 답답해지고 나가고 싶잖아요. 내 피부도 그래요. 답답해지고 나가고 싶은 내 피부는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모공을 넓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광물성 오일을 오래 쓰신 분들은 모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내 피부를 건강하게 보습을 시키려면 자연스럽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자연 보습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사람의 피부 속에는요, 자연 보습 인자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게 뭐냐면 NAPCA, 히알루론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NAPCL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4개 정도의 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무게, 자기 크기보다 1000배를 부풀려요. 히알루론산은.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자연 보습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요즘에 계면활성제라는 건 이제는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 계면활성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때 빼는 성분이거든요. 물과 그 기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예요. 아까 우리가 내 피부가 건강해지려면, 보습을 잘하려면 광물성 오일이라든지 석유계 오일을 쓰면 내 피부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일반적인 화장품에서는 증량제로 광물성 오일을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그 오일을 벗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계면활성제를 넣는데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손가락 끝이 어때요? 까매요. 까맣죠? 그러면 그분들 그 까만 손끝을 씻기 위해서 비누라든지 그런 걸로 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신나. 네? 신나? 순도를 낮춘 석유에 손을 넣었다 빼야지 그게 빠지는 거예요. 기름은 기름으로밖에 지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때를 벗겨내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생활에서 하는 게 뭐냐면 세제 가장 많이 우리 때를 벗길 때 쓰는 도구잖아요. 주방에서 쓰는 주방세제에는 얼마 정도의 계면활성제가 있을까요? 50% 정도 있어요. 50%. 그러면 우리가 얼굴에 때를 벗겨낸다고 흔히 생각하는 얼굴의 클렌징에는 몇 퍼센트의 계면활성제가 있을까요? 60-70%. 네, 60-70%가 있어요. 일반적인 비누에는요, 보통 20% 정도의 계면활성제가 있다고 해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리통에 담아서 파운데이션 같은 걸 흔들어 보면 이렇게 안이 시커멓게 되어 있고, 그리고 태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면활성제는 주로 거품이 많이 나는 거에는 계면활성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본에서 실험을 했는데 쥐에 샴푸를 이렇게 그 털을 조금 깎고 나서 샴푸를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10일이 지난 후에 그 쥐들이 털들이 다 괴사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샴푸를 한 5일에 한 번 감나요? 아니죠. 매일 감죠. 그쵸? 매일 감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내 몸에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바로 경피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보다 사실은 바르는 게 독이 더 내 몸 안에 오래 축적이 되는데 우리 회원님 혹시 술 드세요? 네. 그러면 술을 드시는 게 예를 들어 참이슬 한 병을 우리 회원님 드셨어요. 그랬을 때 참이슬 한 병을 마시는 게 더 빨리 취할까요? 아니면은 참이슬 물로 샤워를 하는 게 더 빨리 취할까요? 오, 똑똑하시네요. 네. 사실은 마시는 것보다 그 알코올을 내 몸 안에 직접 흡수시키는 거, 그 알코올물에 내가 몸을 담거나 하는 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독들은 간과 장에서 거의 90% 정도를 해독하지만 우리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독들은 해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90% 정도를 축적시키는 거죠. 정말 좋은 샴푸 써야 되겠죠? 네. 그렇죠? 뉴스킨 샴푸 써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계면활성제가 우리의 생활용품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치약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특히 합성 계면활성제를 먹은 그런 군붕어들은 바로 죽어요. 네. 그런데 뉴스킨 치약은 그런 유해한 성분이 안 들어가 있죠. 네. 이러한 것들이 내 몸 안에 독을 쌓고요. 중요한 거는 내 몸 안에 쌓은 이런 독들이 내 자궁을 통해서, 여성분들의 자궁을 통해서 유전까지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일이 들어가죠. 오일은 오일을 왜 넣냐면 물과 기름은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네, 안 섞이는데 안 섞이기 때문에 알코올 같은 걸 넣는 거거든요. 그 오일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타사에서는 어떤 오일을 쓰냐면 맨 위에가 뭐죠? 동물이 양에서 추출한 라놀린이라든지 그리고 돼지에서 추출한 와세린이라든지 그리고 벌집에서 추출한 밀라 같은 거 그리고 석유에서 추출한 광물성 오일 같은 거를 주로 씁니다. 그런데 뉴스킨은 저런 것들을 쓰지 않죠. 아예 올리브에서 추출한 식물성 스칼람이라든지 그리고 호호바 오일,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을 써요. 그런데 오일은요 정말 좋은 오일은요 철판을 추가시켜요. 정말 좋은 오일은 네. 원래 물과 기름 섞이지 않지만 정말 귀한 오일은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알코올 이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뷰티 도마토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알코올을 매개 알코올이요. 알코올 성분을 확인하기 쉽도록 헤어스프레이를 준비했습니다. 뉴스킨의 헤어스프레이와 타사 헤어스프레이예요. 자, 먼저 타사 헤어스프레이를 한번 잘 보세요. 네. 보셨나요? 너무 흥분했죠? 이 목소리가 전데요. 제가 너무 보고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헤어스프레이를 네, 자 이제 머리에 뉴스킨 불 날 뻔. 헤어스프레이입니다. 오히려 불을 끄죠. 어떤가요? 불을 꺼요. 오히려 불을 끄고 있죠. 전혀 다르네요. 네, 꺼주셔도 돼요. 머리카락이 또 이루어져 있어서 노래 소리 안 나요. 알코올은요, 저는 이 실험 하나로 그냥 모든 얘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헤어스프레이 이런 데 들어가는 저런 알코올들이 내 머리에,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스프레이를 잘못 뿌렸는데 머리에 불 났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거든요. 네. 저런 알코올들을 우리가 계속 내 몸으로 축적을 시키면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헤어스프레이 뿌렸는데 왜 내 몸 안에 독이 축적돼? 왜 내가 자궁암, 유방암에 걸려? 라는 게 되겠죠. 경기도 오고. 근데 저는 이 실험을 집에 가서 이걸 딱 알고 나서 집에 가서 몇 번을 해봤는지 몰라요. 제가 일본에서 사온 그 스프레이도 있고 막 그 가정에 쓰던 스프레이를 버리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다 해봤어요. 저를 실험 정신이 굉장히 투철해서 다 해봤는데 그 저희 아빠는요 이 헤어스프레이 매니아예요. 헤어스프레이만 쓰세요. 네. 그리고 우리 화장품 속에는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들어가요. 여러 첨가제들이 들어가는데, 뉴스킨은 특히 뭐 밀베아에서 추출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자몽수에서 추출하는 거, 그리고 첨가제 같은 건 특히 뉴컬러, 색조 제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우리 색조에 들어가는 그 색깔, 이런 것들도 인공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공색소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방부제는요,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유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뉴스킨은 천연 방부 시스템을 씁니다. 시트로존 공법이라는 천연 방부 시스템을 써요. 네, 그리고 공법이 조금 특이해요. 혹시 화장품을 선택할 때 로드샵에 가실 때 이 수분크림은 어떤 공법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분이 다시 저 오지 말래요. 네, 왜냐하면 내 피부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향도 좋고 케이스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아무리 한 통을 다 발라도 내 피부 속에 안 들어가. 맞아. 그럼 의미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우리 그 리포존 공법이라고 해서 리포존 공법은 뉴스킨만 쓰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 피부에 모공이 지구라고 한다면 우리 뉴스킨 제품은 농구공이에요. 농구공으로 지구를 다 지운다면 얼마나 많은 농구공이 들까요? 정말 굉장히 많은 농구공이 들겠죠. 그만큼 다 흡수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미노킬레이티드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건 뭐냐면 우리 사람의 피부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모든 세포들이. 네, 그 단백질이 그냥 바르면 얘가 친구인지 친구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발라도 흡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입자로 쌌어요. 그게 바로 아미노킬레이티드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포존 공법 같은 그런 공법으로 인해서 대부분 우리 피부의 기저층까지 침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 회원님들 목욕탕 가셔서 이렇게 사우나 하시면
혹시 나 목욕탕에서 오랫동안 물을 담그고 있었더니 코가 쭈글쭈글해졌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없죠? 어디가 쭈글쭈글해져요? 손바닥, 발바닥. 왜 손바닥, 발바닥만 쭈글쭈글해져요? 거기는 수분 저지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만 쭈글쭈글해져요. 사람의 몸 안에는 수분 저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뉴스킨은요, 좋은 성분만 들어있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습니다. 라는 걸로 30년이 넘게 이어온 회사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거에도 좋은 거 들어있어요 라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 거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사명을 보고 나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저도 회사를 경영을 해봤었기 때문에 좋은 것만 얘기하지 우리 회사에 안 좋은 건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화장품을 썼어. 그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굴이 자꾸 변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맞아. 근데 그 증인들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동아클럽에서도 매 기수마다 나오시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죠? 네. 동아클럽을 통해서 매 기수마다 성형을 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피어드 동아클럽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 현님들 백종원 아시죠? 네. 네. 요리를 아무리 못하는 분들도요. 백종원 레시피만 따라하면 다 잘한대. 여기 계신 회원님들도요. 나 얼굴에 로션 하나 안 발라봤던 사람이고 선크림 하나 안 발랐던 사람이야. 그래도 피어드 동아클럽만 들어오시면 가변해. 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인정. 그리고 백종원 씨가 이런 거 알려주시죠? 하나하나 1번, 2번, 3번, 4번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도 알려주죠. 피어드 동아클럽에서도 하루에 3번 물 마시고 미스트 뿌리고 팩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물 마시고 미스트 뿌리고 팩하는 그 제품이 내 얼굴을 성형시켜주지 않는다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백종원을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걸 만들게 되죠. 네, 이런 걸 만드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네, 우리 동아클럽의 수성님들과 컨셉님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연 성형의 대표 컨설턴트님 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의 증인들 얼굴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의 증인들. 지지난 기수 대상이셨죠? 네. 실물이 더 이뻐요. 네, 실물이 더 이쁘시고 우리 이하님들도 네. 증인이에요. 증인. 네, 우리 동아클럽의 증인들은 돈 벌어야 되는데. 네, 동아클럽의 수성님들 그리고 컨셉님들. 네. 여태까지 내가 화장품을 썼는데 이렇게 변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정말 뉴스킨밖에 없습니다. 네. 네. 회원들 제가 정말 다 전해드리고 싶지만 다 전해드리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회원들이 여기서 들었던 이 얘기는 결국은 누군가한테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받은 것처럼 우리 회원들도 누군가에게 꼭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박수 한번 주실래요?